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발. 대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우 실장님. 또 오실이라고 예상은 했어요. 아, 근데 이번 주도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예, 우리 조 소장님께서 또 출장을 가셔가지고요. 네.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네. 우리 조 소장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출장을 가셔가지고 불가피하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컨대 출장이 좀 잦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런 기회에 이은호 실장님과 또 함께 스멀스멀 욕망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발대발의 안전을 위해서 조 소장님이 하루빨리 복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발뺌하시는 듯한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근데 일단 저희 제작진은요, 이은호 실장님을 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예, 전혀 못 들었는데요. 이 진짜 표정을 뵈면 수줍어하세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 예. 수줍지만 난 한다. 할 말은 다 한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대로 본 건가요? 부끄럽습니다. 예. 예. 네, 오늘도 부끄러운 이은호 실장님과 함께 노발대발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이은호 실장님의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도 좀 이렇게 애청을 원하는 이런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팟빵에 네. 노발대발이 뜰 때마다 꼭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시는데요? 좋아요를 꾹 누르고 하트도 누르고 그리고 아우. 열심히 들으면은 그날 하루가 네. 아주 상쾌한 예. 하루가 되곤 합니다. 역시 직함답게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것은? 좋아요 그리고 하트.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트 기대하면서 노발대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잡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되면 실장님 들어보셨죠? 저희 방송. 예, 네.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네, 이 시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맞아요. 긴장을 해야 되는 시간인 것 맞아요. 왜 같아요. 그러세요, 실장님? 네, 왜냐면 가끔씩 또 오늘 이끌어주시는 윤효원 원장님이 영어를 항상 물어보세요. 영어를 뭘까요? 이런 질문 던지고 하시니까 긴장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대신 다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 이것도 대답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오늘은 대답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끌어주실 윤효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벌써 여름이네요. 그렇죠. 시간이 진짜 빨라요. 예. 네. 봄날을 좀 즐기려고 했더니 출장 갔다 오니 벌써 여름이고 너무 그런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더운데. 아니, 직업병입니다. 제가 네? 이제 더운 나라들을 가다 보니까 네. 항상 에어컨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질이 변해서 실내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어야 건강이 유지되더라고요. 그렇죠. 냉방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예, 근데 예. 그것도 직업병 중 하나 아닌가요? 예, 산재? 직업병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이은호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훈장님 저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하루 8시간 노동 음.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8시간 노동. 첫 번째 시간, 역사적으로 살펴본 장시간 노동 문제. 우리 승주 씨는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한 5시간, 6시간? 네. 그럼 일하는 시간은? 그때그때 다르죠. 프리랜서니까요. 예. 예, 일을 할 때는 뭐 꽤 오랜 시간 12시간 정도 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놀 때도 있고요. 제가 어릴 그렇습니다. 때 학교 다닐 때는 은호 실장님 그런 얘기 선생님께 듣지 않았습니까? 888 888 이요? 원리라고. 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요. 888. 공부 안 하셨어요? 888 원리. 이거 어느 과목에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24시간. 예. 네.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3등분 하면 888. 아, 8시간, 네. 8시간, 8시간. 8시간 일하고 8시간 8시간 술 마시고 8시간 잔다. 술 마시고요? 아닌가요? 실장님 일상생활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영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8시간 네. 쉬거나 자고 음. 8시간 놀거나 공부하고 8시간 일한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 888. 예, 어릴 때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 888을 잘 지키면 네. 건강해진다. 아 진짜요? 예. 전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888이 인생의 사이클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하신 기억이 나네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예, 예. 때 그걸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제가 학교를 잘못 나왔나 지역별로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88을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888이 갖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던져주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인구가 5,200만인데 외국 분들 포함해서 하루 8시간 일하고 하루 8시간 쉬거나 자고 예. 하루 8시간 뭐 자유롭게 자기 사회생활하고 가족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 노동 시간이 사실은 8시간 일한다는 게 그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 국가라고 얘기들 하는데 아마 8시간 이상 일을 하겠죠. 8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쉬는 시간은 더 줄어들거나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6시 퇴근. 퇴근한다고 가정하면은 네. 점심시간이 벌써 1시간 들어가서 이게 9시간이거든요. 9시간이죠. 네. 그리고 회사 가는데 1시간, 네. 집으로 오는데 1시간. 출퇴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10시간, 11시간. 벌써 일과 관련돼서 먹고 살려고 11시간이 간다는 거죠. 8시간을 일한다고 해도 네. 그럼 24시간 중에 남는 시간은 12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법대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24시간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과 관련된 시간이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루 8시간 일하면 888이 지켜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888이 지켜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혹은 2천만 노동자 중에 네.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888을 어떻게 예. 실현하느냐, 복원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주제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저는 노동 존중이다. 네. 저는 그게 한국 노총 같은 노동조합 운동이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첫 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일에 노예가 돼 있어. 그렇죠. 돈 무편 별나고 뭐 잔업 특권에 너무 목을 메고 뭐 최저임금 논쟁도 있지만은 네. 사람들이 삶의 질보다 돈의 양에 너무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노동운동도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가 원래의 이 인간의 가치, 이 인간의 삶의 원리인 888 이게 또 노동운동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888 하루 8시간 노동이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네. 이 출현을 했던가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노동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을 했을까?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하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공장 시스템, 네.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제도의 도입. 이런 문제들과 이 노동 시간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장 안에서 노동자가 자본가나 고용주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계에 종속되어 일하는 시대, 즉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 노동 시간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되죠. 네. 당시 노동자들은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때는 법이나 제도가 없었을 테고요. 없었죠. 노동조합은 없었을 없었겠죠. 테고요. 그러면은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는 없었겠죠.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임금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사용자 사용자. 마음대로. 예, 노동 시간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사용자 마음대로. 일요일에 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사용자 마음대로. 네네네. 예. 그래도 기독교 국가면은 일주일에 천지창조를 해도 하루는 쉬는데 하루는 쉬지 않았을까요? 종교개혁 전에는 그런 각종 종교적인 성일들을 휴일로 이렇게 쉬는 관행들이 사회 전반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이 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고 이 개신교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등장하잖아요. 예. 이러면서 종교와 관련된 휴일들이 휴일이 아니라 그냥 그 종교 기념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휴일에 쉬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통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날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럼 이제 사실은 그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되는 그 노동 시간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진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라면 그 당시 어땠을까요, 원장님? 엄청난 그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의 몇 가지 사례들을 저희가 그 당시에 공장 감독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네.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때도 공장 감독관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근로감독관인 거죠. 아, 예.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공장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네. 그 당시에 그 노동력의 상당수가 아동 노동이었어요. 아동 노동. 예, 어린이들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실업자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일하고 가능했어요? 부모들은 쉬고.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공장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은 기계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는 성인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계를 많이 이 공장 안에 두면 좋아. 그럼 어른들은 덩치가 커. 네네. 그러면 기계를 많이 둘 수가 없어요. 그 기계를 많이 두면은 이제 기계 사이에 틈이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네. 그 좁아진 틈을 10살도 안 된 애들이 뛰어다니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임금은 적게 줘도 되고. 그렇죠. 우리 이은호 실장님처럼 이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 그 공장을 일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계를 더 많이 못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른 노동을 안 쓰고 아동 노동을 이제 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어른들은 반발을 하고 네. 자기 의지를 갖고 도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통제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농촌에서 많은 그 농민들이 네. 그 농토를 잃고 토지를 박탈당하고 이제 도시로 와서 도시 빈민이 되면서 엄청난 산업 인력군이 존재하게 돼요. 이른바 산업예비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존재하고 네. 그랬을 때 공장주들이 예. 자본가들이 이 공장에 기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어린이 애들을 이제 공장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널리 횡행했던 그런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라봤을 때는 그것도 분명히 문제인 거잖아요. 문제였던 거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일을 장시간 동안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노동자도 인간으로 보는 거지. 그 자본주의가 출현할 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이었잖아요. 귀족 사회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인간은 왕이나 귀족만이 되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권력은 국민한테 오고 노동자도 이제 1인 1표니까 동등한 국민으로 대접받는 거지만은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양반 그 노비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노비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그 양반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제 취급을 받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자본주의 초기에 공장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 노동자들의 지위는 인간의 지위가 아니라 기계의 지위가 같았던 거죠.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기계를 돌리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이윤을 못 내게 되면 기계를 갖다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노동자들도 갖다 쓰다가 아프거나 병들어서 이윤을 못 내게 되면 혹은 어린이가 커가지고 어른이 돼서 별로 이제 자기 통제를 안 받게 되면은 네네. 당연하게 이제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아주 당연하게 뭐 심지어는 아까 교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설교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사용자가 느끼기에 그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버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이 돈이 사람의 생명이나 사람의 가치보다 앞서는 그런 시대였고.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독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본가에 대해서는 자본가만의 민주주의 뭐 그런 사회였다고 역사는 이제 기록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관련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이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는 영국 신문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1860년 1월 17일자 기사를 제가 한번 발견했는데요. 여기 정리해 왔습니다. 우리 저 이현호 실장님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네. 낭낭하진 않지만 9살부터 10살까지 아이들이 새벽 2시,
3시, 4시에 그들의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먹고 살기 위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일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들의 팔다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신체는 왜소하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들의 인간성은 완전히 목석처럼 무감각 상태로 굳어져 버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성인 남자들의 노동시간을 하루 18시간으로 제한해달라고 공청회를 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1860년 기사예요. 와, 네. 1860년대. 예, 1860년대.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새벽 2시, 3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 12시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근데 아. 기사를 보면은 네.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왔다는 거는 공장에서 먹고 잤다는 그렇죠. 그런가요? 집으로 그렇죠. 안 보내고. 예. 음. 그 공장 기계 옆에 재웠대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애들이 뭐 10대 초중반 됐었잖아요. 되면. 예. 그러면 이제 혼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도덕적인 문제랄까 네. 건강상의 네.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아.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아주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네. 신문에서 이걸 이제 기사로 어. 다룬 것이죠. 앞서 그 훈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 당시 일을 하던 그 아동 노동자들을 정말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계로 봤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 대목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그 영국 의회의 네. 그 통계에 따르면은 전체 노동력의 한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가 아동 노동이었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고 음. 부모님들도 이걸 가만히 보지 않겠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들고 일어나거나 뭐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부도덕하게 보고 네. 이런 이 비참함을 바꾸려는 주의 주장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네. 재계, 경제계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인성에 반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니 사람이 그러니까 거죠. 아동 노동을 안 시키면 인성에 반하는 것이다. 아. 애들이 일을 안 하면은 네. 네. 놀고 먹고 게을러지고 어머. 타락하고 방탕해지고 도덕적으로 망가질 텐데 애들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윤리도 배우고 어머. 거기서 교육도 되고 문명인이 되는데 왜 아동 노동을 폐지하자고 그러느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그건 기독교 문명국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들이 아주 버젓하게 나와요. 아니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 부분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었네요. 왜냐하면 애들이 공장을 안 가면 어딜 갑니까? 그 당시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은 어떤 사회복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공교육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은 사교육밖에 없는 거죠. 돈 있고 신분이 높은 그런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의 자식들만이 교육을 그 학교를 가는 거지. 이 노동자나 농민의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에 안 보내면 거리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이 지배층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거리를 쏘다니는 청소년들은 불온하게 보이는 거죠. 그쵸. 불온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를 위해서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다 공장에 집어넣기를 바랬던 거죠. 그들이 말하는 사회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사회 체제를 말하는 거겠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자유롭게 그 이윤을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말하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본인들의 합리화를 하는데 많은 것을 맞춰 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합리화의 논리들이 지금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우리 회장님이 감옥을 가면은 우리 그룹은 망한다. 재벌이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린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 상당히 오래된 이데올로기네요. 보면은. 그렇죠. 그거는 인류가 이제 이렇게 서로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한 집단은 착취를 당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한 집단은 놀고 먹으면서 이제 이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고. 특권을 이제 누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8, 9세기 민주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 만연히 하나님의 뜻이다. 하. 예, 그리고 신부는 타고나는 것이다. 네. 왕과 귀족은 다르다. 뭐 이런 논리로 네, 이제 됐던 거고 지금은 경영 능력이랄까, 네. 자본 능력이랄까, 돈의 능력이랄까, 뭐 이런 걸로 이제 세탁이 돼 있는 지금은 거지만 경영 능력이 없어도 가끔 이제 땅콩 갖고 하거나 아니면 물컵으로 마셔야 될 물컵을 다른 데 사용하거나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경영 능력이 없지만 이게 신화화되는 거죠. 없는 사람들이. 좀 더 격하게 한번 화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이은호 실장님? 이건 조 소장님 몫이어가지고 조 소장님이었으면 격하게 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마르크스가 당시에 네네. 이제 그 자본론이라는 또 책을 쓰죠. 네. 이현호 실장님 자본론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안 네. 읽었다고 하니까 그거 확인하시려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방송에서 죄송합니다. 못 확인 읽어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 자본론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뭐 불온 시대에서 사람들이 읽는 걸 꺼렸긴 하지만은 네네. 사실 이게 노동 문제의 바이블 성경책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과격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당시의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분석 이론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자본주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마르크스가 이 자본론 안에 담아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공장 감독관들의 네. 보고서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막스가 자본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승량 제조업을 조사한 공장 감독관의 그 이 보고서가 네네.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 제가 읽을까요? 예, 승주님께서 네네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량제조업은 1833년 인을 나무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된 때부터 시작됐다. 이 산업은 1845년 이래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하는데 종사 노동자의 절반이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이다. 비위생적이고 작업 조건이 나빠 가장 영세하거나 몰락하여 굶어 죽게 된 과부들의 그들의 아이들을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을 이 제조업에 보내고 있다. 노동일의 길이는 12시간으로부터 14시간, 15시간 사이였고 야간 노동이 이루어지며 식사 시간은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대개 독성 물질이 가득한 공장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감독관이 조사한 노동자 중 50명이 10살 미만이었고 이 중 10명은 8살, 5명은 6살이었다. 라는 내용이네요. 이 당시 아주 야동이 또 횡행을 했어요. 아동 노동과 더불어. 예? 야간 노동이. 예. 야동이. 예. 그러니까 아동과 야동이 섞여 있는 거죠. 뭐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셨었나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 네. 두 분이 이때를 살아가는 분이셨으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뭐 그렇게 살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를 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한국노총에서 일하고 네네. 있는 것처럼 그때도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아니면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함께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더 큰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저는 그렇죠. 예, 예. 그냥 적응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그냥 순응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살지 않았을까. 예,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 예. 적응하려고 노력도 하다가 네. 도저히 못 참으니까 때로는 반란도 일으켰다가 그렇죠.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다시 노예처럼 살다가 목적으로서 살다가 또다시 분노가 되니까 들고 일어났다가 이런 것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시대가 18,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이어지는 이 자본주의 역사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러한 그 노동자들의 지옥도를 바꾸려는 그 노력들이 네. 광범위하게 펼쳐졌죠. 음.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기 조직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 시도가 지금의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 사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이 주입하는 사상이 아니라 네네.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인권과 자기들의 해방을 쟁취하는 사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동 기준을 개선하려는 법 제도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노동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하루 8시간 노동도 네. 그러한 법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노동자 단체들의 지난한 투쟁,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자라든지 이런 어떤 선각자들의 이념적, 이론적 공헌을 통해 가지고 8시간 노동이라는 그 아이디어가 서서히 실체를 네. 갖고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8시간 노동이 이렇게 아픈 과거와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동자들의 노력들. 노력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8시간 노동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그런 그렇죠. 그 셈이네요. 근로기준법에 하루 8시간이 들어간 게 네.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어느 위대한 이론가나 정치가나 변호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지난한 한 200년의 역사를 거쳐가지고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인간으로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조건으로 네. 제시되게 네.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 8시간 얘기를 들으면은 아 이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구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사실은 8시간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죠. 두이틱스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오랜 100년, 200년 전에도 이렇게 아동 노동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노동 시간의 역사 두 번째 시간은 내일 이어집니다.